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준비를 한 게 요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HMM. 네. 네네. HMM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해운 운송을 완전히 떠맡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예, 한진해운이 뭐 이상하게 박근혜가 닭대가리 짓을 해가지고 그냥 공중분해된 다음에 HMM이 전부 그걸 떠맡게 된 상황인데, 네. 해수부가 갑자기 정부 지분을 매각을 추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너무 장사 잘 되는데 아닙니까? 뭐 사실 해운업이 호황으로 돌아선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지난 6, 7년 동안 예,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기는 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오를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권이 아닌 소유주로서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예. 이걸 갖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팔게 되면은,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가격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해운계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수주 물량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산업은행하고 해수부 산하 해운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게 예,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넘길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 기업한테 넘기겠대요. 지금 강달러 총알 장전한 외국 기관들 한 기업 쌀 때 사자 이러면서 매일경제에서 또 대서특필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야, 한국에 기업 내놓는다. 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냥 막 갖다 판대. 돈 싸지뭐 주고 와.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우리가 순진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외국 자본한테 판다 그러면 예. 그 사람 외국 사람인지 만나보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김씨 외국인인지 이씨 외국인인지 최씨 외국인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침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맥쿼리 출신이고, 네. 국무총리는 론스타 방어하던 회사에서 나왔고, 아니, 그 회사의, 론스타의 이익을 다 담보해주던 사람이 부총리고, 그렇죠.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론스타가 어떤 데고, 맥쿼리가 어떤 데입니까? 실제로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돈을 빼돌린 그런 검은 돈들이 맥쿼리랑 론스타 얼굴로 가면을 딱 쓰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갖고 완전히 엄청난 돈잔치를 갖다 벌렸던 그 집단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린 지 국내에서 알짜 기업들을 골라서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진짜. 팔릴 수 있는 부패에 있는 유전을 갑자기 사들인 가격에 3분의 1로 판다든지,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막 자라나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들을 우선해서 팔아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추경호는 정부 소유의 땅까지 팔겠다는 거야. 16조밖에 못 받는데. 근데 거기 관련해서 다 팔아도 16조지만 이미 강남 쪽 이런 쪽에 속해 있던 땅들은 이미 그 리스트에서 발표해서 뺐더만. 그러니까 입도 선매해서 제일 비싼 데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런 개.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순수하게 외국 자본에다가 이렇게 넘긴다기보다는 이미 매입자는 나서 있다. 당연하지. 이미 명박이 때 우리 위성 팔아먹고 그 위성 갖다가 다시 되팔아서 몇천억 남겨 먹었던 이런 것들. 해외 매각 세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외를 가장한 이른바 좀 세탁된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공사도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해가지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고가로 해갖고 막 돈 벌으라고 날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싸게 파는데 예. 그거를 진짜 운 좋게 이게 어쩌다 이게 내 손에 떨어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짜 우량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런 외국인 세력들한테 이 기회가 넘어갈까요? 물론 김앤장한테 두둑한 수수료를 사전에 줬다면 모르겠으나 예. 이미 이런 매각 계획이 발표됐을 때 매각 대상자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빙고. 그러니까 이놈의 지금 총리, 부총리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그냥 이미 살 걸로 예상되는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사를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자,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시죠? 세금 감면해서 총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국인처럼 가정해야죠. 외환 무제한으로 빼돌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완전히 그냥 A부터 Z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이쁩니까, 얘네들이.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예. 말도 안 되는 토목공사 같은 거를 저질러고 공사비를 빼먹고 예. 그 주변 토지를 미리 개발 계획을 알아서 땅을 사갖고 돈을 벌어먹었다고 치면 예. 얘네들은 실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들 자체를 지네가 싸게 사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국가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재명 의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황당한 상상력이다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황당한 상상력이야. 그냥 국가 재산에 대해서 의원한테 의견을 받고 팔아라 그랬더니 예. 아니 국가가 알아서 잘 전문가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왜 이게 싸게 팔린다고 비리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난 얘네들 진짜 이걸 도대체 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벌의 파견 근무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간첩입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료들이 이러한 국가에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래들을 전제로 해갖고 실세하고 돈을 벌고 네. 이걸 통해서 벌어먹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덕수고 그렇죠. 우리 총리고 예. 그 이외에 나머지 있는 애들은 다 돈이 급한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한덕수가 김앤장과 함께 또는 미국하고 연결될 수 있는 칼라일이라든지 이런 거대 외국 자본들하고 함께 중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아니고. 물건들을 끌어다 대고 그 물건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를 만들고 있을 거고요. 대부분 이런 거래들이 법무법인이나 또는 변호사 같은 데를 통해 갖고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마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국내 유수 로펌들한테로 다 기회들이 넘어갈 겁니다. 인수계획에 관련된 어떤 실무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맥커리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론스타도 그렇고 전부 다 김앤장이 여기를 수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류의 사업에는 특화되어 있는 게 김앤장인 거고 그렇죠. 그 김앤장 출신의 사실상 그 복무를 했다고 봐도 괜찮은 한덕수가 총리로 있는 이상 아마 한덕수의 지금 자리의 목표가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지. 몇 조 빼돌리냐에 따라서 자기 수입료가 정해지는 거야. 떡고물이 항상 일정한 비율대로 떨어져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윤정권이 오래 못 간다고, 경기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상황에서 더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4년을 좀 묵혀두면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추석 때 물가 잡기 한다고 650억의 농산물 할인 쿠폰을 푼대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농산물 가격을 지금 올려놓은 거에 차액 정도를 풀어주는 건데, 그러면
정부 돈으로 해서 결국 농산물 중간 거래상 돈 퍼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농가한테 직접 들어가거나 예, 농가에 무슨 뭐 보상금이나 지원금 형태 같은 데로 들어간다고 치면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제대로 된 돈이겠으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쿠폰을 날려갖고 예, 비싼 가격에 사게 하겠다. 근데 가격은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 가격에 팔고 있는 중간 유통업자들한테만 사실상 돈을 더 보태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유통하는 놈들은 전부 니나노 하면서 술판 벌이고 있을 것 같아. 특히, 김건희의 이모부, 김건희의 고모부, 장진호, 외국에서 싼 농산물 들여와가지고, 가격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갖고 망하는 밭대기 사가지고 또 이중으로 해먹고, 이러던 인간들이 지금 매점 매석을 하면서 농산물을 일단 올려놓고 나서 할인 쿠폰 투입한다니까 그냥, 이건 뭐 3중 4중이야, 돈 버는 게. 아마 이 농산물 쿠폰이 재래시장용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게 아니라 마트요. 마트나 주로. 대형마트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맞아요. 아마 그 범위를 넓힐 거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덕보는 거는 그 멸치하고 홍 강사했던 그러니까 이마트. 일베 회장님이 제일 큰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공교롭게도 또 오늘 이마트가 상반기에 뭐 100억 넘게 적자 봤더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야, 꼼꼼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야,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 기름값이 지금 예, 1,800원대를 지나 1,700원대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가를 흔들어 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기름값이 예. 사실은 이 물가 대란 있기 전 상황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농산물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는 오른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미치겠습니다. 근데 예. 시중에서 올라 있는 탑의 가격만이 시중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더 많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전부 두들겨서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물가가 올라갔다. 지금 있는데 경기가 과열이다라고 막 엄살을 피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려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 법인세는 깎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진적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미국은 낙수효과 없다고 낙수효과 같은 거 기대 안 한다고 대기업 지원하는 거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낙수효과 얘기하면서 대기업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그 미국조하고 미국제도 잘 따라가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지금 미국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구석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 나쁜 경제학, 나쁜 언론들을 주창하고 있는 이런 이런 기자들이나 언론들 또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수혜자의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장황하게 길어서 언제 나중에 특집을 하루 잡아주시면 실제 우리가 제대로 시장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경제학의 방향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완전히 속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대출 문제 요즘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뭐 그 전에 8만 원 갖고 반지하 탈출 이거 오늘 JTBC가 이제 화끈하게 한번 깠던 건데 서울시에서 반지하 없앤다 그러면서 반지하 벗어나는 자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준대요. 뭐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고시원도 못 얻어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하여튼 참 엿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 대출과 관련해서 금리를 자꾸 이렇게 붙잡아둔다, 낮춘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디딤돌 대출금리 연내 동결돼가지고 11만 9천 가구가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하니까 서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금 은행 전세 대출이 1.1조가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왜 작가님은 이런 대출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특히 전세 대출을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일단 오늘인 거죠. 어제였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네.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거를 감안해가지고 네. 4%대의 장기 주택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계속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연말까지 오를 거고 이미 예. 미국 금리와 역전차가 있으니까 예. 우리 소매금융이 뭐 7%에서 9%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대출을 받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4%대면 뭐 띵호하지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정부가 원래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던 50만 호 가구 이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이걸 일주일로 미뤘어요. 네. 일주일 후로 밀어놓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 대책을 미리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야, 요거 좀 냄새 난다. 예.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원희룡이가 그 얘기를 하겠죠. 네. 앞으로 수도권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50만 원 짓고 앞으로 5년 동안 250만 원 지을 거고 누구든지 집 갖게 되면은 생애 첫 대출은 BT 80 주고 최소한 60 이상은 해줄 거고 대출은 3%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주택 수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건데요, 청에.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 야, 전화를 안 해놓고, 자, 네. 방금 전에 보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금리에 허리 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원이 뚝 떨어졌는데, 은행 전세 대출은 1.1조가 올라간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딤돌 대출 금리를 동결해가지고 4%로 묶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파트는 가격이 뚝 떨어져서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를 붙잡아 줄 테니 니네 아파트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인데요. 대한민국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신규로 주택 수요가 나오는 게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냐라는 부분인 거죠. 아하. 즉 아파트가 모질해 갖고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아파트를 내 주거의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가구 1주택 사람들은 웬만큼 주택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 무주택자들이 선택하는 길 중에 전세를 그냥 사는 방법이 있고요. 월세 사는 사람은 집 산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1년에 50만 호의 주택을 사줄 만큼 숫자가 되느냐는 거죠.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현재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애들은 토건족들인 거고. 맞습니다. 얘네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격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 값도 제대로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지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아파트들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번에 대출 고정에 대한 함정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현재 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대책인 거고 기존에 있는 전세 대출의 앞으로 TO라든지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동결은 전혀 예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내갖고 4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자가 계속해서 오르게 돼요. 이미 아파트를 상투 잡고 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우리가 50만 원을 내주는데 새롭게 공급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랑 친한 호반건설이니 뭐 이런 데들 거니까, 서희건설이니 삼부토건이니 이런 데 거니까 이거는 빨리 팔아줘야 되니까 요걸 사는 놈들한테만 대출을 이자를 낮춰줄게.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환장하겠네. 전세 대출을 잡아놓고 전세 대출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전세만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세 대출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돈에다가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를 않으면 집 자체를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잠깐만. 못 이겨가지고. 아, 진짜 이거 굉장히 악독한 정권이에요. 정리해 드릴게. 자,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전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이 아파트 값을 이전부터 올렸었어. 전세 대출이 아파트 값에 거품을 만들어. 이러면서 전세 대출은 줄인다고 막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자를 계속 올리는 거야. 이자를 계속 올리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바꿔서 집담보 대출로 바꾸려고 하는 인간들은 4%에 해줄게.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내놓으면서 새로 만들어내는 신규 아파트들을 사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 방식으로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크르치타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분들 오셨네요. 야, 미치겠다. 소름 돋아.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갖고 일단 분양 계약을 맺게끔 만들고 예. 결국 나중에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10% 계약금만 걸게 되면 예. 잔금 치를 때 가기 전에 중도금이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금융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분양 효과를 늘려가지고 지금에 있는 주택들을 억지로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토건족들이 또 지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거죠.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지금 분양이 안 돼, 분양이.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이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쪽에 고정금리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네. 신규가 아니라서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집담보로 해갖고 신용대출을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갖고 돌려서 썼기 때문에 네. 금리 부담을 느껴갖고 나중에 이 집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다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생각했던 만큼의 일종의 투자 수익 자체가 아니라 본전을 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송 작가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싶다고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달래요. 예. 네. 아니, 제 목소리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잠깐 바꿔볼게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좀 커지나요? 많이 커졌어요. 예.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예. 여러분한테 꼭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원칙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제나 부동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경기하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의 화랑을 이끄는 가장 큰 전제는 금리예요. 저금리. 저금리, 유동성. 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유동성이 더 이상 발생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인구 증가율이 1%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인 거고, 예. 지금 더 이상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행정 수도를 세정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급격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신규로서 부동산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또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고, 네. 금리는 지금 고금리로 갈수록 돈은 더더욱 잠길 테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의 가격
정책이라든지 주택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은 항상 시장에 후행합니다. 그렇죠. 그 시장에서 먼저 뭔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 정책이 따라오는 거지. 예. 정부가 무슨 정책을 꺼내놨다 그래서 그게 토지 가격을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2%대에서 연끌을 해가지고 예. 지금 그 담보주택 대출로 집을 사갖고 소유하고 있는 가구수들이 예. 사실은 몇백만 가구, 2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4%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먼저 살려줘야 되잖아요. 신규 분양. 그 사람들은 이미 미끼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미끼를 확 물어보신 것이에요. 네, 이런데 미끼를- 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네, 뭐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예. 어찌됐건 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포기하고 이른바 경매 시장에 내놔가지고 예. 은행이 이거를 경매로 돌리고 또 그로 인해 갖고 투매 매물이 계속 나와서 아파트 하락붐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 내년도 초반일 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미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아파트에 대한 그 붐 내지는 주택 분양에 대한 뭘 헤쳐먹으려고 하면 예. 이거를 올해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50만 호를 짓는다고 하면 네. 5년씩 50만 원씩 나눠 짓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국토부가 뜬금없이 지금 있는 주택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 호 또는 150만 호를 일단 먼저 선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멍청한 짓을 하거나 네. 또는 이와 관련한 분양 계획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짓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 순차적으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거에 동시에 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예. 이 기간 안에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어영부영 공포감을 조성해갖고 확 물량을 연말 안에 밀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순애가 원래는 내년 3월까지만 하겠다라고 했던 게 그게 속내가 다 드러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년 3월까지 해먹으려면 내년 3월 안으로 다 해먹자. 그 이후에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내년 진짜 한 3월 이후에는 아파트 경기를 비롯해가지고 건설 경기들이 완전히 그냥 그 건설 경기를 비롯해서 그걸 이제 금융이 또 떠안을 테니까 금융 쪽에서 부실 이런 정확한 것들이 지적이에요. 금융 부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고 예, 이러한 금융 부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건설업체에 대한 PF 대출 같은 게 예. 일으키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하, 법안을 바꾸고 있다는 거지. 지들이 마음대로 은행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더 부실해지잖아, 근데. 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예금을 갖고 아파트를 짓고 이게 안 나오면 대출을 더 땡겨주면서 아파트를 팔고 나중에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는 20년, 30년 뭐 이런 분할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20대나 30대한테 그 대출을 다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 잡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리고 마음대로 해고하게끔 하고. 네. 그래서 협박하는 거지. 야, 네가 지금 아파트도 샀는데 지금 나한테 개겨? 해고한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그 공무원도 1%대로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회사나 이런 쪽에서 10% 주세요, 5% 주세요, 그러면 양심 없는 놈이라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여론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임금은 사실상 물가 수준보다도 낮은 2, 3% 안에서 동결한 상황에서 5년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송작가 TV의 송작가님입니다. 네. 진짜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쉽게 말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뭐 전일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이런 거 망했던 게 전부 PF 대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대장동 땅 사라고 예. 1,300억 밀어줬던 게 부산저축은행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은 그거 덮어주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미리 빼돌렸던 놈들은 그걸 갖고 땅 장사해서 돈 벌고 그렇죠. 명의만 바꿔서 그 땅에다가 예. 개발하겠다고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전에 얘네들한테 불법적으로 대출했던 애들은 뽀찌 뜯어갖고 자기도 잘 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0억씩은 뭐 거기다 돈 맡겼던 사람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자살하고 망가지고 노숙자 되고 이러는 거지 실제로 그 쉐리들은 전부 다 지들끼리 그 돈 갖고 헤쳐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을 또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 1, 2년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지만 그 대부분 다 그 돈들을 환수 안 받고 네. 그대로 지키고 나와가지고 그 자식 명의로 또는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겠어요? 그 불로소득이 다 어디서 났겠느냐고요. 결과적으로 금융을 지배해가지고 돈 장사를 해가지고 예. 이 돈을 버는 애들은요 경기가 좋으면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자를 올려서 빚을 그 빚으로 해갖고 부동산을 빼앗아 가지고 돈을 그렇죠. 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황기에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투자를 더 늘리거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불황 속에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 부동산들을 헐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임대나 재판매를 통해 갖고 차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줍줍했던 인간들 토해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더 강력하게 해갖고 토해내게끔 만들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뭐 국민 여론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버블을 꺼버리고 시장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우리는 가능했어요. 맞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소득이 안 늘고 있었지만 우리는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소득으로 받고 정상적인 버블만 꺼줬으면 지금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지금 주택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거나 또는 이 역진 현상으로 부익부 빈익부 현상에 대한 이 고통을 안 겪어도 되는 상황이 몇 번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정부에서도 대가 약해서 못했고 예. 저쪽에서는 아예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필요성을 이제 국민들이 공감해야 될 때가 체감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이 안 무너지고 대한민국 은행이 안 망하고 살아남아서 이러한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솔루션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거품을 빼면서도 서민들이 그 거품 빼기의 고통을 다 떠안지 않게 서민들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재벌들이 그 횡재세를 확실하게 걷어내가지고 재벌들이 여태껏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 사회화는 좀 시켜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시키자 나라를. 그래야 니들이 나중에 더 빼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지금 재벌들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여가면서 그래야지, 먹여가면서 기본이. 아니 토끼가 살아남아야 그렇죠. 사자도 살아남는 건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토끼는 원래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운명이야. 토끼는 죽어도 에너지가 살아남아서 사자한테 살아남아서 그 사회는 돌아가.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서민이 희생하고 일부 계층이 희생해갖고 나머지 전체적인 사회를 살리면 그 사회는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받을, 이건 개소리인 거예요. 토끼가 항상 토끼여서 사자한테 잡아먹혀야 되는 게 아니라 토끼도 똘똘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 늑대도 되고 사자도 되고, 그렇죠. 사자도 잘못하면 사자 자신도 힘들어지면 늑대가 되고 토끼가 돼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계층들이 그 능력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다리가 끊겨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하고 똑같은 결과를 공약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주택의 하향 평준화. 예. 근데 방법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지만 어차피 주택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재명 후보가 하려고 했던 정책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 공기금이라든지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경기를 살리고 사람들한테 주식을 몰아줄 주택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은 맞는데, 예.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적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예. 그 공적인 이익을 나눠 가지고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택 안정을 지킬 수 있게, 임대가 됐든 매매가 됐든 아니면 30년 동안 나눠서 내가 빚을 갚든 아니면 내가 내 능력에 맞는 작은 집을 사고 임대를 사든 이걸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방식인 거고, 예. 똑같은 국고와 은행빚과 기금을 이용해갖고 윤 정부는 이걸 대기업체들한테 사적인 민영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줘서 니들 맘대로 팔아먹게끔 하고, 그거를 갖다가 민간이 빚을 내갖고 그 돈을 치르게 한 다음에 만일에 망하게 되면 그걸 싸게 걷어들여갖고 이걸 전부 다 자본주들이 독식해버려야지. 요 차이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본의 정글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다 최종적으로 갖게 하느냐, 아니면 그 정글의 기준을 세워줘서 연착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둘의 차이인데 결국 그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사자들 몇 놈만 남고 잡아먹을 게 없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생태계를 가지고 정말 서로가 경쟁하면서 정말 제대로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건데, 공정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정부 안에는. 공정은 다 있는 놈한테만 주는 거니까요. 예.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지만 지들끼리만 공정이죠. 네. 결과적으로 뭐 부자 감세한 거, 우리나라 3대 재원 중에 있는 두 개 재원 안에서 돈을 뽑아 먹었으니까, 예.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밖에 없을 거고요. 예. 또, 모든 대출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 있는 업체들, 돈 있는 토건 세력들이나 대기업들한테만 다 몰아주고, 서민들한테는 아예 그 기회를 빼버린 상태에서 낙수 효과로 니들이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소득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 보장을 안 해준 상태에서 물가 올랐으니까 물가 올라서 안 되겠는데 세금 더 걷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도둑질을 하는 것 같은데, 경제뉴스나 뭐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하고 온갖 이상한 수식과 도표와 뭘 갖다 붙이면서 이걸 정당화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단순하게 딱 흑백 논리로만 보면 세상에 있는 빵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느 한 놈이 많은 조각을 떼먹으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더 적은 파이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방식의 첫 번째 떠가는 놈이 모든 걸 쓸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미 이 정권은 그렇게 나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너무나 또 뻔뻔해요. 이런 거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정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의 복지와 그리고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예. 정권이 도둑놈이고 그리고 그 도둑놈과 붙어서 나도 한탕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눈이 시뻘건 늑대들밖에 없는 그런 그걸 상황. 잘하는 애들이 전부 지금 총리고 장관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을 좀 정확하고 냉정하게 좀 짚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분간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면서 우리 개인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오를 정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로 남은 게 기대할 수 있는 연장이 민주당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예. 만약 이것마저 잘못된다고 하면 진짜 옛날에 돌 들고 죽창 들고 외세와 싸워야 했던 예. 의병이 되어서라도 예. 우리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바른 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각오를 다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연배 사람들이 우리가 죽더라도 바로 세워놔야죠. 우리들한테 맡겨져 있는 마지막 그런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럼요. 나중에 분명히 이대로 끝나버리면 나라 팔아먹은 세대라고 우리를 욕할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 하길래 윤석열을 뽑고 예. 뭐 하느라고 나라꼴이 그렇게 되는데 그 잘 나갔던 대한민국을 그렇게 순식간에 세계 100위권 최빈국으로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후손한테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에 송 작가 시간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새벽에. 목요일이라 그래놓고 금요일. 오늘은 진짜 내가 목요일 날 시작을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새로 장비를 구했다니까 그 음악 방송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요일 날 새벽으로 합시다. 네, 알겠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물러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해 일단 잡사봐.